안녕하세요. 시언어 비전공자 스터디 10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수의 개념 및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전에 했던 과제들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듈에 대한 설명인데요. 모듈은 C에서는 함수로 얘기를 하고 다른 언어에서는 모듈이라고 지칭을 해요. 독립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레고를 조립하면은 조립된 작품 자체는 프로그램이지만 레고의 이제 하나하나 부품들이 모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모듈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독립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메인문 하나에 전부를 적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뭐 A라고 변수를 지칭을 해주면 끝날 때까지 변수의 이름을 A라고 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걸 B로 바꿨을 때 전부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함수로 따로따로 놔두면은 그 함수 안에서만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함수 따로따로 수정을 해야 될 때 그 함수만 수정을 하면 돼서 유지 보수가 쉽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게요. 함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예로 사용자가 정의하는 함수, 즉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는 함수랑 라이브러리 함수라 해서 printf, scanf 등이 있습니다. 원래 printf 같은 거는 이제 함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stdio.h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선언을 해주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함수에 뭐 이렇게 내용 없이도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함수의 이름을 호출을 해주고 그러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부터 내가 이제 선언한 정수까지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메인문에 그 내용을 쓰지 않아도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함수를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문 안에서 코드의 중복을 막고 코드 자체가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제 프로그램 하나당 하나만 들어있다라고 안 하고 뭐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속 여러 개의 함수는 서로서로 호출을 해줘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아무리 뭐 다른 함수가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읽을 때는 메인 함수가 제일 먼저 호출이 돼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 이제 함수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뭐 이제 리드 데이터 함수랑 프로세스 데이터 함수가 메인문보다 위에 있어도 메인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리드 데이터, 프로세스 데이터 이렇게 함수를 불러줘야지 위에 있던 함수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함수의 구조부터 볼게요. 이거는 add 함수로 불러온 x와 y 값을 더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int add, int x, y,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괄호를 해서 함수의 몸체가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줄이 함수의 헤더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int는 반환형이 되는 거예요. 반환형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sum 값을 리저트 값을 이제 만들어내는 함수인데 리저트 값을 만들어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 리저트 값을 다시 메인문에 보내줘야지 메인문에서 뭐 프린트를 하든 얘를 가지고 뭐 다른 계산을 또 하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환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 함수가 끝나면은 어떤 것을 반환해 줄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int라고 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return해서 보내줄 반환 값은 int형, 즉 정수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 int 다음에 나오는 게 add라 해서 함수의 이름이에요. 함수의 이름은 이제 어떤 이름이든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좀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괄호 안에 int x, int y가 있어요. 이건 매개 변수로 메인문에서 만약 함수를 호출을 할 건데 그냥 int add 하고 보내버리면은 어떤 값을 더해야 되는지 저희는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안에 매개 변수로 보내줘서 int x랑 int y를 사용해서 함수를 실행을 해라라고 이제 보내주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치고 함수가 시작이 된 다음에 이 안에는 함수의 몸체, 즉 이제 매개변수로 받아준 값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제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int 리저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int 리저트라고 여기서 선언을 해주면은 앞에서 변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아시다시피 이 add 함수 안에서만 이 리저트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이 함수가 끝나면은 메인문을 돌아갔을 때 리저트라는 변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저트에다가 x, y를 더해주고 리턴을 시켜줘야지 이제 메인문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eturn 리저트라고 해주고 이게 반환형이 되는 거고 괄호를 닫고 함수를 종료를 해줍니다. 그 메인문에서 살펴보면은 메인문에서는 5랑 3을 더할 거예요. 그리고 z는 이제 이 반환된 리저트를 담아줄 공간인 거고요. 그래서 add 그 함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5랑 3을 넣을 거기 때문에 x, y라 넣어줘도 5랑 3이 들어가 있어서 상관이 없죠. 이렇게 인수를 넣어주면은 얘네가 매개변수가 돼서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반환형, 매개변수, 호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반환형은 함수가 끝나면은 함수에서 이제 실행된 결과값을 반환을 해주는 건데요. 뭐 이제 함수를 시작할 때 int 뭐 add, 뭐 double add, float add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데는 되게 다양한 변수형이 있잖아요. 그걸 각각 써주면서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 실수의 덧셈이었으면은 뭐 double add 또는 float add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문자형이면은 char add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void가 있어요. void는 반환값이 없다는 건데요. 함수를 다 만들었는데 이 함수 안에서 그냥 프린트를 해줘버리고 끝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프린트 F를 해주면은 굳이 반환값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반환을 그냥 안 해줘도 됩니다. 굳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void add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값도 없고 그러면 메인문에서 호출을 할 때 아까는 z에다가 그 add 하고 이렇게 불러줬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냥 add 안에 매개변수 넣어주고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환값의 경우에는 작업의 결과값으로 꼭 한 개만 리턴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개를 리턴을 해야 된다는 경우에는 함수를 늘리거나 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포인터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포인터를 사용해서 굳이 반환값 없이도 뭐 값을 변경을 한다던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매개 변수는 외부에서 전달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메인 값에서 x랑 y 값을 보내줄 때 사용되는 걸로 이제 지금 함수 내에서는 어떤 값을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이제 변수로 지정을 해놓고 밖에서 이제 계속 값을 넣어주는 거죠. 호출은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메인문에서 add 뭐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고 만약 매개 변수가 있다면 그 add 해놓고 괄호에다가 뭐 x, y 이렇게 변수를 넣어줘야 되고 만약 매개 변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불러서 뭐 scanf를 해라 이런 거였으면은 굳이 매개 변수가 없어도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괄호를 열었다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호출을 해주면은 함수로 가서 함수 속 문장을 다 실행을 해주고 뭐 리턴이 있든 없든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아까 호출했던 그 위치로 메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출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함수에서 함수로의 호출도 가능해요. 꼭 메인문에서만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뭐 add 함수에서 갑자기 scanf가 필요해서 scanf 함수를 또 만들어놨는데 그 함수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함수끼리에서도 유기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함수의 원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함수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메인문이 써져 있고 그 밑에 이제 메인문에 사용할 sum 함수가 써져 있고 그래서 메인문에서 뭐 sum 3, 4를 해줬는데 함수는 메인문부터 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제가 지금 써놓은 첫 번째 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int main 해놓고 sum 3, 4를 해줬는데 sum이라는 함수를 저희 지금 프로그램 뭔지 몰라요. 왜냐면 위에서부터 읽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밑에다가 호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속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함수의 원형, 그러니까 즉 첫 번째 줄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줄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이런 함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진행을 하면은 여기서 썸 3사를 해줘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굳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항상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만드시는 게 편하고, 만약 함수가 이제 막 한 3, 40개가 되고 서로 이제 얽혀 있다 보면은 계속 그 뭘 먼저 둬야 될지, 어떤 함수를 위로 올려야 될지 헷갈리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함수의 원형을 미리 위에다가 써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원형에서는 여기 지금 A랑 B에다 제가 밑줄을 쳐놨잖아요. 원형일 경우에는 그냥 int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셔도 돼요. 어떤 변수인지 굳이 안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예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는 거듭 제곱의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int get integer는 스캔헬프를 해주는 함수인 거고요. 그다음 파워는 이제 거듭 제곱의 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미리 원형을 선언을 해주고 메인문에 들어가 볼게요. A랑 B를 값을 이제 받은 다음에 A의 B승은 뭐다 이렇게 답을 구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A랑 B를 뭐 스캔f로 이제 해도 되지만 함수를 사용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get integer 해놓고 A는 뭐라고 이제 여기서 받은 게 아니라 가서 받을 거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필요가 없고요. 그 함수로 가보면 여기를 보이드로 돼 있잖아요. 이게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드로 되어 있고, 리턴 값은 저희가 이제 정수를 받아올 거니까 int 하고 함수의 이름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n을 받아서 정수를 입력하시오 해서 정수를 입력받고, 이 입력받은 n을 리턴을 해주면 여기 a에는 첫 번째 이제 입력받은 값 n이 들어가겠죠. b도 똑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함수는 불러올 때마다 n이 선언이 되고 또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b에다 n이 들어갔다 해서 뭐 a랑 b가 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scanf 받은 값이 n이 된 거고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printf 해놓고 A의 B승은 %D입니다 할 때 파워 AB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파워도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 함수로 가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번에 공부하실 때 한번 보셨을 텐데 거듭 제곱값은 이제 뭐 결과값이 이제 어느 정도 길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롱으로 선언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 i가 이제 0부터 그 y까지 곱해주는 거잖아요. y승이니까. 그래서 계속 리저트에다가 x를 곱해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값 리절트를 반환을 해주면 이 안에는 얘는 리절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D입니다의 리절트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함수는 배웠으니까 이제 5, 6, 7, 8, 9주차까지 저희가 했던 과제 중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5주차에서 여기선 빈칸 채우기였거든요. 그래서 printf 부분이랑 그다음에 minut랑 second 구하는 거, 여기가 빈칸 채우기였어요. 이제 printf는 뭐 출력값을 드렸으니까 다들 출력을 잘 하셨고, minut랑 second를 구하는데 제가 여기서 sec per minute라고 60을 선언을 미리 해줬어요. 이 변수를 사용하시라는 거였는데 거의 모든 분이 60을 그냥 적으셨더라고요. 함수라 뭐 굳이 상관은 없지만 굳이 그럼 얘를 선언해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셨던 게 더 좋았을 것 같고, 만약 저희가 한 80초라고 여기 써줬어요. 얘를 몇 분, 몇 초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분의 경우에는 그냥 나누기를 해서 몫을 구하면 되고, 초의 경우에는 그냥 나머지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 이렇게만 사용을 하셨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6주차 윤년 구하기인데, 윤년은 이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윤년이라는 거는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되며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라는 거는 4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조건과 구분을 안 시켜도 되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무조건. 근데 얘를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는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 얘네를 이제 %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400은 위아래 둘 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5어 연산자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4로 나누어 떨어지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얘네를 묶어주고 이 전체를
그리고로, 아니, 또는으로 받아서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읽게 되냐면, 결과값을 보면은, 그, 결국 큰 조건은 두 개인 거예요.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무조건 윤년이다. 여기서도 윤년인 거고,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 얘 자체도 윤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값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8주차에 3번 정수를 입력받고 1부터 정수까지의 합식을 구하는 건데요. while문을 사용하시라고 드렸는데 일단은 인풋으로 이제 어떤 값까지 더해질지 인풋을 받아주고 우리 이제 이 합을 저장해 놓을 썸 값을 0으로 선언을 해줘 놓고 i는 뭐냐면 i는 1부터 이제 계속 더해지면서 인풋 값까지 가서 계속 썸에다 더해줄 값인 거예요. 그래서 i가 인풋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썸에다가 i를 더해주고 i는 뿔뿔이 돼서 결국은 썸 값이 이제 1부터 인풋 값까지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 공약수 출력하는 거예요. 이제 최대 공약수 출력은 솔직히 이 안에는 설명을 제가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결과값이 나오셨으면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짧은 코드를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C에는 이제 그 A랑 B를 나눠서 나머지 값을 넣어주고 계속 나머지 값을 구하면서 B가 0이 될 때까지 이제 계산을 해줘서 최대 공약수인 A를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9주차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안 드리고 과제 해오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뭐 피드백을 드리거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전공자 스터디는 끝나게 되고요. 계속 따라와 주신 분들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 언어를 좀 많이 배우시긴 했지만 아직 절반은커녕 거의 진짜 기초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여름방학에 있을 시 언어 스터디 같은 거 참여하셔도 되고 뭐 책이나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10주차 과제는 제가 뭐 따로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과제 없이 그냥 뭐 예제 여러 개 올려드려서 공부하시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